올라 반갑습니다. 레이저가 출시하는 제품들 중 긴 시간 사랑받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우스를 떠올려보면 데스헤더 시리즈가 있듯이 키보드 라인에서는 블랙 위도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제는 광축 라인인 헌츠맨 시리즈도 상당히 인지도를 쌓았지만 레이저의 기계식 원조라고 한다면 블랙 위도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블랙 위도우가 어느덧 V4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제품은 레이저의 흑거미 블랙 위도우 V4 프로입니다.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징은 상당히 간소해졌습니다. 키보드 본품이 있고 매뉴얼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과 팜레스트가 있는데요. 케이블은 C2A 방식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레이저 덕력이 좀 있으시고 블랙 위도우 시리즈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래 블랙 위도우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가 두 개의 USB 케이블이었죠. 물론 블랙 위도우 V3 프로에서 무선 버전으로 나오면서 꽤나 많은 부분이 바뀌긴 했지만 블랙 위도우 하면 두 개의 케이블이 특징이었습니다. 일단 블랙 위도우 V4 프로로 넘으면서 다시 유선으로 바뀌었고 블랙 위도우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팜레스트는 상당히 도톰해졌습니다. 특히 인조 가죽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 표면에는 카본 문양의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좀 밋밋한 디자인을 보여줬었던 이전 팜레스트들에서 꽤나 디자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쿠션은 상당히 두툼한 편이고 레이저에서 출시한 제품들에 포함된 팜레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이 쿠션감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커넥터 단자가 있는데요. 독특하게 마감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커넥터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단에서 상단으로 향해 있습니다. 커넥터가 있는 건 팜레스트에도 언더글로 방식의 RGB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커넥터 방식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헌츠맨 엘리트 모델이 처음 나올 때 레이저는 팜레스트에 언더글로 RGB를 처음 적용시켰습니다. 그런데 헌츠맨의 경우 팜레스트에 있는 커넥터 단자 위치가 수평 방향으로 맞물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접촉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커넥터 구조라면 확실히 접촉 불량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키보드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 상판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스위치가 외부로 노출된 빅키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선 모델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C2A 케이블을 사용해서 PC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본체는 C타입 포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키보드 연결용 포트, 다른 하나는 키보드에 있는 USB 포트 사용을 위한 USB 2.0 패스루용 케이블입니다. 따라서 만약 USB 패스루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굳이 케이블 두 개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 마감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A타입이 아닌 C타입이다 보니 케이블 연결 시 공간이 남다 보니까 유격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다면은 8개의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높낮이 조절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3단계 높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팜레스트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부착되며 RGB 조명 연결을 위한 커넥터의 결착력도 좋은 편입니다. 기존 헌츠맨의 언더글로우 지원 팜레스트와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빌드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더블샷 ABS 방식의 키캡이 적용되었으며 국내 정발 버전의 경우는 한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PBT 키캡이 아닌 ABS 키캡을 사용했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데요. 어쨌든 레이저는 더블샷 몰딩 공정을 통해서 라벨이 절대 마모되지 않는 튼튼한 키캡을 제공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루 이틀 사용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레이저의 이야기를 믿어보겠습니다. 이 키캡 표면 마감은 거친 느낌이 있고 생각보다 유분기가 남지 않은 편이라서 일단 첫 느낌은 괜찮았습니다. 레이저는 자체적으로 키보드 스위치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블랙 위도우 V4 프로는 그린 스위치와 옐로우 스위치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린 스위치는 레이저식 클릭키 텍타일 스위치로 키압이 50g에 딸깍거리는 클릭 사운드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옐로우 스위치는 레이저식 리니어 방식의 스위치로 키압 45g에 클릭음이 없는 정숙한 사운드가 특징이고 그린 스위치보다 좀 더 빠른 입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양 스위치 모두 1억 회의 키스트로크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자, 보통 키보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품의 디자인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사실 키보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타건감이 키보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레이저는 블랙 위도우 V4 프로를 출시하면서 기존 스위치에서 좀 더 사운드적인 부분을 보강했고 특히 RGB 쪽도 강조한 모습입니다. 스위치 내부에 LED 렌즈를 장착해서 조명이 좀 더 강조되도록 했고요. 키보드에 사전 윤활 처리된 스테빌라이저와 두 겹의 방음 폼을 적용시켜 키보드의 사용감과 사운드 측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타건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건음에 대한 느낌은 여러분 각자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전 블랙 위도우 V3 프로의 그 끔찍한 스테빌라이저 소음을 떠올려 봤을 때 확실히 레이저가 이번에는 각 잡고 제품을 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레이저의 기존 클릭키 스위치들이 들려주었던 사운드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 블랙 위도우 V4 프로의 경우 클릭키 스위치의 소리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튜닝에 들어간 커스텀 키보드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이 정도라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니어 스위치 버전은 자칫 저소음 적축을 떠올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 리뷰 전까지 출시된 레이저 키보드들 중 개인적으로 키감 부분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헌치맨 V2 리니어 버전인데요. 자, 비교한 걸 들어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조용한 느낌 그리고 이 몽글몽글한 타건감은 헌치맨 V2 리니어 버전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치맨 V2 리니어 버전의 스테비를 블랙 위도우 V4 프로의 이 스테비 수준으로 여기에 또 방음폼을 좀 더 추가해주면 완벽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저의 그냥 바람인 걸로. 그럼 이전 블랙 위도우 V3 프로와 달라진 점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봤을 때 블랙 위도우 V4 프로가 좀 더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의 차이점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키보드 좌측으로 5개의 매크로 키와 이 커맨드 다이얼이라고 부르는 노브가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레이저 블랙 위도우 시리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좌측 5개의 매크로 키가 추가된 부분에서 쓸데없는 키를 추가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좌측 매크로 키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 5개의 매크로 키는 원래 블랙 위도우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블랙 위도우 시리즈는 좌측 5개의 매크로 키 배열을 항상 탑재해 왔었고, 이게 블랙 위도우 V3 프로에서 무선 버전으로 나오면서 사라졌었던 거죠.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2개의 USB 케이블 연결과 USB 패스스루 포트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첫 제품이 13년 전인 2010년에 출시된 첫 블랙 위도우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시면 2010년에 나온 모델임에도 좌측으로 5개의 매크로 키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이드로 USB 패스스루 포트가 있죠. 케이블도 2개의 USB 케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이후로 7년이 지나서 2017년에 블랙 위도우 V2가 출시되었는데 바로 이 모델입니다. 블랙 위도우 V2도 보시면 좌측에 5개의 매크로 키가 있죠. 그리고 우측에 위치한 USB 패스스루 포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랙 위도우 V4 프로는 기존 블랙 위도우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건데요. 먼저 우측 상단에 위치한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범선 모양의 브랜드 제품이 떠오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볼륨 조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4개의 멀티미디어 버튼이 잘 잡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키 쪽은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특별할 건 없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좌측에 위치한 커맨드 다이얼이라고 부르는 노브와 키보드 좌측면에 위치한 3개의 사이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좌측면에 위치한 이 3개의 사이드 버튼은 키 지정을 해서 하키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조작감은 마우스 스위치의 조작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스크린샷과 엑스박스 게임바 호출 그리고 작업 보기 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브가 상당히 독특한데, 우선 조작 방식은 누르게 되면 지정된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고 회전을 해서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모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모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기능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 전환 시 화면 우측 하단에 모드 관련 내용이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모드 간 색상을 따로 지정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브를 누르면 다음 모드로 넘어가는데, 만약 이전 모드로 돌아가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브를 누르면 이전 모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 모드만으로도 꽤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 모드가 노브 조절 방식과 잘 맞는 기능들로 지정되어 있어서 조작감과 편의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이 노브가 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지만 모드가 많을 경우, 그러니까 추가한 모드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아지면 필요한 모드 간 전환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모드를 많이 지정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사용 용도에 맞게 키보드 프로필을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드만 지정해서 사용하는 게 그나마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스펙으로 최신 모델, 그리고 가장 상급의 제품인 만큼 8000Hz의 폴링 레이트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응답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G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팜레스트까지 언더글로 RGB를 적용한 제품인 만큼 당연히 RGB 뽕은 충만한 제품입니다. 특히 이전보다 스위치가 더 노출되어 있고 또 광량도 더 높아져 기존 레이저 키보드에서 보여주었던 RGB 중에 가장 밝고 화려한 RGB를 제공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RGB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랙 위도우 V4 프로는 무선의 편리함은 버리고 다시 유선으로 돌아온 대신 기존 블랙 위도우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 여기에 편의성을 더 끌어올려줄 커맨드 다이얼과 사이드 버튼을 추가시켰습니다. 분명 호불호는 있을 겁니다. 더 많아진 키로 인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타건감과 타건음은 굉장히 좋아졌고 어쩌면 1티어급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RGB는 더 화려해졌지만 이것도 호불호가 있겠죠. 결국 유선이라는 부분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49,000원의 가격은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닐 겁니다. 제품이 정말 좋긴 한데 가격이 쉽게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네요. 영상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게다가 협찬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블랙 위도우 V4 프로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제가 3분 추첨해서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